남성들이 자신을 한층 뽐낼 수 있는 수단인 양복. 최근 나만의 멋을 뽐낼 수 있는 맞춤 양복이 관심을 끌면서 함께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정직하시고 강직하시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하나 열 가지 다 신경 쓰시고요. 이렇게 인자하시면서 정도 많으시고 평소에는 되게 자상하시다가도 일하실 때에는 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신 그런 분이세요. 양복 만드는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예복 전문 매장을 열기까지 39년 수제 맞춤 양복 외길을 걸어온 장준영 대표. 그의 인생 풀스토리를 들어보자.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 호텔. 이곳 지하 1층에 장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수제 맞춤 양복점이 자리 잡고 있다. 양복 재단 기술에 있어 최고임을 자부하는 장준영 대표. 그는 고객에게 예술 작품을 창작하듯 꼭 맞는 멋진 옷을 만든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수제 맞춤 양복을 만들어 오고 있다. 장 대표가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은 지난 60년대 후반.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60년대에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마침 정부 기관, 훈련 기관인 기관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그때 이제 공채를 보고 거기 입소가 되고 합격이 돼서 입소가 되고 거기서 1년 과정 기간 동안에 양복과를 지망해서 양복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양복점이 도남동에 있는 신광양복점의 견습생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시작이죠. 졸업 후 견습생으로 양복점에 취직한 장 대표는 7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기술을 익혀나갔다. 그리고 1971년 서울 최고의 요지인 소공동에 수제 맞춤 양복점을 오픈한 후 각계 유명 인사들의 옷을 만들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장관은 물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까지 그의 수제 맞춤 양복을 찾는 고객 부류도 무척 다양하다. 특히 2007년엔 최경주의 우승 자켓을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다. 기성복의 등장으로 수많은 수제 맞춤 양복점이 문을 닫았지만 장준영 대표가 양복 장인으로서 세간의 명성을 떨쳐온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옷을 만드는 뛰어난 감각과 바느질에 쏟는 심오한 정성, 그리고 옷 자체에서 느껴지는 품격이 그의 양복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사양산업인 수제 맞춤 양복 업계에서 그가 장인으로 통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장 대표의 양복점을 찾았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새로운 양복을 한 벌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제일 좋은 게 맵시가 좋고요. 저처럼 몸매가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도 이 장준영 사장이 만들어주는 양복을 입으면 아주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대개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 옷을 입으면서 난 날개 단 그런 기분이 들고요. 편안하고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에게 주는 어떤 분위기와 품위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이 양복 이외에는 입어보질 못합니다. 다른 곳의 양복은 영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몸에 맞질 않아서요. 그래서 언제나 이곳을 찾아오죠. 수제 맞춤 양복을 만드는 일은 좋은 원단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장준영 대표. 그래서 그는 고객에게 원단 소재에서부터 특징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설명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
고객 만족을 위해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원단을 골랐으면 이제는 신체 치수를 측정할 차례. 장 대표는 고객의 체형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T자 모양의 잔은 물론 어깨의 수평 여부를 알아보는 도구까지. 그가 개발한 신체 치수 측정 도구만 해도 서너 가지가 넘는다. 체형과 상관없는 그 제도를 재단을 했을 때 오는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것저것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 치수를 재는데 체형을 알아보는데 기본이 될 만한 부분들을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의 체형을 가늠할 수가 없어 사진까지 찍어 자료로 삼는다는 장준영 대표. 그가 체촌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체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하는 일은 흰 재단지에 양복 패턴을 그리는 일이다. 가위로 오려낸 양복 패턴은 다시 원단에 옮겨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원단에 옮겨 그려진 양복 패턴 모양대로 원단을 잘 잘라주면 재단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곳은 양복점 근처에 위치한 작업 공장. 대여섯 명의 기술자들이 재단 과정을 거친 원단의 바느질 작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하루에 한 번 꼭 공장을 찾는다는 장준영 대표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공장 식구들의 안부부터 챙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를 공장 식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뭐 동료 같이 생각하고 뭐 친구 같이 생각해주고 아랫사람 동생 같이 생각해주고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거 응? 이게 왜 뒤에 페인트로 이렇게 글이 써진 거 있잖아. 그거를 가능하면 하나 붙여줘야 돼. 응? 가능하면 안 부족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되면 다 녹아버리잖아. 10분 해야 돼. 글쎄.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있는 건 해줘야 돼. 응? 평소에는 친구같이 편안한 사장이지만 일에서만큼은 엄격한 프로인 장준영 대표. 그는 오늘도 완벽한 양복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자, 수고하세요. 내려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며칠 후 가을 양복을 맞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가봉을 위해 다시 장 대표의 양복점을 찾았다.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고 그거 맞춰야죠. 옷은 가봉이 잘 돼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아무튼 이 어깨선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힘드시죠? 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수정하는 장 대표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아무래도 이번 옷도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이다. 우리 그 장준영 사장님 가봉은요, 정말 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이 치수를 맞추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막 그냥 한쪽 팔 떼내고 다시 그 정리해내기도 하시고 굉장히 치밀하게 가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몸에 좀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후에 입고 보면 아무튼 뭐 이 옷에 그 주름 하나 안 갈 정도로 아주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주셔서 참 늘 마음에 듭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가봉을 하는 사이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장 대표의 양복점을 찾았다. 전 단국대 치대 학장을 지낸 이재현 교수가 집안 행사를 위해 맞춤 양복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꼽는 수제 맞춤 양복의 매력은 무엇일까? 제가 체격이 그렇기 때문에요. 기성복은 잘 아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성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아주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안 입은 듯한 편안함과 품격. 그것이야말로 장 대표가 만든 수제 맞춤 양복의 가장 큰 매력인가 보다. 옷을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분이 교수도 하고 오늘은 장준영 대표가 특별한 손님을 만나는 날. 평소 넓은 인맥을 자랑해온 그가 2명의 지인을 소개시키는 자리다. 저 옆에 계신 전 이기환 의원님은 현대자동차 사장하시고 또 현대캐피탈 회장님 하시고 17대 때 민주당 그 동작을 국회의원 지내시고 있어요. 이준삼 해설위원은 저희 고향 초등학교 한해 후배. 아이고. 장 대표가 운영하는 수제 맞춤 양복점은 개점 이후 줄곧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교의 장으로도 애용돼 왔다. 정재계 인사는 물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생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지혜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발전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엔 장준영 대표의 역할이 컸다.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 옆집에 제가 단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다니면서 알았죠, 알기는. 근데 지금은 그 코스모스가 지금 본반이의 코스모스로 이렇게 바뀌고 거기 양복점들이 정리됐지만 그전에는 쭈루루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가 누가 마침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게 제 몸에 딱 맞아서 아 이제 처음에는 양복을 잘 만드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옛날 뭐 서양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롱 같은 사교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고 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뭐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 드문 일이죠. 굉장히 저로서는 뭐 양복 맞추는 관계에서 시작한 거지만 지금은 인생을 맞추는 관계입니다. 양복을 맞추는 고객과 양복점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인생을 맞추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이계한 의원. 그가 생각하는 장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그 편하다는 것은 옷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해주는 거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것도 그것이 또 더 지나가지고 관계가 발전하면은 세상을 사는데 편하게 세상을 사람 관계를 맺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는 옷이 편해서 갔지만 거기서 발전해가지고 같이 거의 동년배 사람으로서 세상을 편하게 같이 세상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일상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뭐 좀 더 많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해서 그게 뭐 옷에서 출발했지만 삶으로 연결된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자신이 만든 양복을 입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장준영 대표. 최고의 옷을 만들겠다는 장인 정신이야말로 그가 39년 수제 맞춤 양복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성공 비결이 아닐까.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날 아침. 크리스천인 장준영 대표가 삼본의 한 교회를 찾았다. 오늘은 이곳 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 날.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생겨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원로 목사가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교회 장로인 그도 어렵사리 시간을 냈다. 장 대표가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지난 77년 가을. 교회에 나가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인해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가 됐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안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조용기 원로 목사는 그에게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다. 장순인 장로님은 마음이 착한 분입니다. 조용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잘 받들어주는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이십니다. 나는 항상 장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양복은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데 우리 장장로님은 제 양복을 만들어 주실 때 사랑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양복을 입을 때 언제나 장장로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장준영 대표. 그는 오늘도 기도하고 열리는 체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날 저녁, 장준영 대표가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했다. 신우회는 지난 79년 장준영 대표가 조직한 사내 신앙단체로 매주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다. 그 호텔과 백화점과 일본가로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을 때 연합체로 만들어서 교파를 초월해서 활동하면 우리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우회를 호텔과 백화점과 일본가를 한때 묶어서 만들었죠. 그게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동안 많은 회원들과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빙해 말씀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온 신우회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덕분에 지금은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그 태풍이 와서 수해 사건이 많이 났었어요. 강원도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또 조그만 성의 표시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도움 됐다고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했던 분들한테도 뭐 그때는 재정에서 조금씩 위로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이 줄어 안타깝지만 신우의 번성기가 다시 올 거란 확신하에 장준영 대표는 올해도 복음 전파와 봉사 활동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신우의 성경 공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 대표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사업하랴 종교 활동하랴 턱없이 바쁘게 살아온 그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다. 가족의 이해가 없었으면 오늘의 그도 없다고 생각하는 장준영 대표. 그는 특히 부인 박신영 씨가 고맙다. 새를 살 때 그 보증금 3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럴 때 그때 못 올려주고 집주인으로부터는 시달림 받으면서 직원들이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걸 알고 직원들 세 사람에게 그 사택을 마련해 줄 때가 가장 좀 미안했죠. 남편의 깊은 속마음을 알기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박신영 씨는 남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바라는 거는 뭐 여태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이제 적지 않게 먹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자기가 무슨 20대인지 30대인지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좀 쉬어가면서 했으면.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집에서는 충실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장준영 대표. 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그래서 종교는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이요 삶의 전부다. 전망이 아름다운 남산 중턱에 운치 있게 자리 잡고 있는 6층짜리 건물. 이곳은
특별한 파티나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란 뜻을 가진 중저가 예복 전문 매장으로 장 대표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웨딩 시장의 이 대체적으로 업체들을 보면은 전문성을 띠고 하는 분도 꽤 많지만 전혀 비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이 요구되고 있는 또 평생에 한 번인 그 결혼식에 비전문가가 나서서 영업을 한다는 것도 못마땅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평생을 오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바로잡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전한 웨딩 문화를 조금이라도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죠. 토털 웨딩숍답게 신부의 드레스 제작은 물론 신랑의 신사복과 예복까지도 직접 제작하고 있어 예비 부부가 원할 경우 예식 당일의 모습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연출해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마침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왔다. 디자인과 가격적인 면에서 다른 곳보다 괜찮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멀리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예비부부 김성두, 서정주 씨. 평생 꿈꾸던 순간이라 그런지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다. 일단은 신부님들이 워낙에는 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식장에서 하나 같은 스타일로 보이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 어울리는 것도 체형별로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탑을 좀 많이 입으셨어요. 이렇게 어깨가 없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드레스 중에 베스트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드레스는 거의 저희가 시즌별로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옆리복이나 모닝코트로 결혼식을 올렸던 신랑 신부들의 성향이 이렇게 지금 그 변형된 상의, 정장 상의에다가 이리 나펠만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의 이 예복들이 많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요즘은 신랑들이 결혼할 때는 이걸 이 공단을 씌웠다가 결혼 끝나고 나면 걷어버리고 평상복으로 입는 경향도 많이 지금 유행되고 있고요. 먼저 디자인 실장의 스타일 제안으로 자신의 취향과 체형에 맞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서정주 씨.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예비 신부의 모습에 김성두 씨의 입가엔 미소가 떠날 줄을 모른다. 이번엔 김성두 씨가 턱시도를 입어볼 차례. 먼저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매장에 미리 배치된 견본 의상들 중 자신의 체형에 맞는 턱시도를 골라 입는다. 네네. 빌려 입은 것 같지 않은 모습에 예비 신부 서정주 씨도 만족한 모습이다. 수제로 되는 옷 처음 입어봤는데요. 일단 몸에 딱 되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보통 어깨 쪽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피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깨가 편안하게 잘 딱 끼워지는 것이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은 진짜 빌려 입지 않은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부터 내려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아요. 웨딩샵을 둘러본 장 대표가 이어서 찾은 곳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중저가의 자체 브랜드 맞춤 양복 매장. 그가 수제 맞춤 양복점이 고수해온 고급화 운영 방식을 탈피해 이곳에 중저가의 자체 브랜드 맞춤 양복 매장을 연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세계 기능올림픽 양복 부문에 15연패, 16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명 브랜드 같은 그런 브랜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도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세계화를 좀 시키자, 그런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제가 평생을 양복을 만들어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이 축적된 기술을 고가의 손님만 공급할 게 아니라 저가의 그 가격으로도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수제 맞춤 양복업자들이 기성복과 차별화된 고급 양복만이 맞춤 양복업계에서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장 대표는 중저가 시장을 노리기 위한 혁신을 감행한 것이다. 맞춤 양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은 그대로지만 가격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시장 확대를 노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이런 판단은 적중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은 이제 맞춤 양복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좀 다른 데가 차별성이라면은 또 이제 직접 이제 재단사님이 이제 손수 최초부터 가봉까지 재단사님이 다 일괄적으로 관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믿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으세요. 기성복 업체들이 막중한 재고 부담 속에 세일을 반복하는 사이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며 매출 신장을 이뤄내고 있는 장준영 대표. 그야말로 이 시대의 명인이 아닐까. 이태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양복 명인이라면 아르마니를 빼놓을 수 없듯 대한민국 최고의 양복 명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장준영 대표. 그는 오늘도 젊은 층과 장년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고급 양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곧 자신의 꿈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복장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복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 일을 종사하면서 늘 살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 내가 있고 또 저희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용기 잃지 말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분발하시고 또 오히려 고객가 때는 성실한 자세로 다가가면 반드시 때가 오면은 옛날 힘들었던 데가 언젠가 이렇게 털어버릴 날이 올 걸로 확신합니다. 용기 내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